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시즌3 13번째 이야기, 국제결혼으로 마루타 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두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기반을 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다소 얘기가 편향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아야 국제결혼 하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성공한 인생인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결혼 업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보면 뭐 라오스나 미얀마 그리고 신규 업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가 장점이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신규 업체들이 요즘에 라오스나 미얀마로 많이 진출해서 한국 신랑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국제결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업자들이 요즘 라오스나 미얀마로 진행을 한다 뭐 이런 걸로 많이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업체가 뭐 국제결혼의 방향성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라오스가 좋다, 미얀마가 좋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국제결혼 신규 업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한국 신랑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영업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국제결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돈이에요, 돈. 그리고 국제결혼 비용 자체도 이게 어떤 규모 경제가 돼야 이게 합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라오스 국제결혼과 미얀마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에이전시도 영세하고 라오스나 미얀마를 진행하는 업체도 너무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세하다는 거는 그만큼 전문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업체가 전문적이지도 않은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를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각하는 거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그리고 베트남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논리? 근데 라오스, 미얀마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하는 사람이 적어요. 에이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신부 숫자가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는 국제결혼 하려는 여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첫 번째로 이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아니, 엄마가 초등학생 공부도 가르치기 어려운 그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결혼하는 부류들이 대부분 라오스에서도 좀 시골 여자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요즘 그 얼탱이 빠진 그 몽족 논리, 그 몽족 사람들 뭐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 찾는 분들이 있는데, 뭐나 알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는 업자들 자체도 제대로 된 정보를 퍼나르지 않고 그냥 순수하다, 착하다 그런 논리로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데, 몽족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뭐 몽고 반점 있고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가깝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몽족 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교육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라오스에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내고 다닐 만한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이 되는 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라오즈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몽족의 또 다른 분파가 저기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쪽은 또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미개하다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증도 없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뭐나 알고 라오스 찾아가고 몽족을 찾냔 말입니다. 라오스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결혼해서 아이 낳고 3년차 5년차 되면서 와이프가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라오스에 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살잖아요. 그럼 한국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라오스나 미얀마의 여성의 의식 수준 때문에 내 삶의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자리만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와이프가 의식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들이 그냥 해프닝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잘 정착하면 3년에서 5년이에요. 근데 정착하지 못하면 그냥 영원한 외국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순수함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뭐 미얀마는 뭐 다를 것 같아요? 미얀마 같은 데는 사회에 만연하게 마약이 뿌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국제결혼 업체 마약 파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교육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키우더라도 문제가 되고 또 결혼은 했는데 와이프가 신분증이 없는 그런 여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한국에 데려올까요?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는 여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사는 여자의 신분증을 빌려서 한국에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업체들이 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결혼 쪽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본인들은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회사 연역이나 뭐 하는 행동 보면 완전 아마추어인데 고객들이나 한국 남자들에게 하는 행동은 몇십 년 된 전문가처럼 행동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규 업체들이 라오스, 미얀마 이쪽으로 영업하는 형태입니다. 요즘 신규 업체들이 라오스, 미얀마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가시면 진짜 마루타 되는 거예요. 진짜 소개시켜놓고 복불복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국제결혼을 하실 때는 실체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업체가 정말로 라오스에 어떤 서류든 기숙사든 신부 소개든 이런 거를 직접 하는 업체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면 요즘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특히 50대, 4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베트남 여자가 눈이 높아지니까 라오스나 미얀마로 국제결혼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그건 아니에요. 근데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초혼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포인트를 잘못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베트남 재혼 여성이랑은 하기 싫고 초혼 여성이랑은 결혼이 어려우니까 라오스나 미얀마로 눈을 돌려서 결혼을 하겠다. 아니 국제결혼 하면서 결혼만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합니까? 몸은 성인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연령은 한국으로 따지면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지적 연령이 초등학생 같은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 처음에 한 1, 2년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 낳고 그 여자가 한국에 적응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본인이 100%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이기도 하고 그 여자의 인생도 배려놓는 걸 수도 있어요. 라오스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이쪽으로 잘 데려와서 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분은 또 사실 다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신랑들이 국제결혼 하면서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신규 업체들이 무책임하게 국제결혼 실패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제결혼 하면 결혼만 합니까? 결혼생활 안 합니까? 아이는 안 낳고요?
라오스 미얀마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결혼해서 한국에 잘 들어왔다 칩시다. 그래도 와이프가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라오스에서 유명한 동덕대, 거기 교육 수준이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라오스에서 고등학교 나왔다는 여자들, 그것도 잘 배워야 우리나라 겨우 초등학생들 배우는 산수나 수학 정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나 어떤 생활에 필요한 필수 지식들,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게 한국에 와서 충족이 되겠냐고요.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라지만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로 국제결혼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허접한 신규 업자들이 요즘 판을 치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로 가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제가 볼 땐 반도 진실이 아니에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베트남 국제결혼 진행하는 영상 올리고, 라오스 진행하는 영상 올리고, 미얀마 진행하는 영상 올리고, 이런 것들 많죠. 근데 그 잘 되는 케이스만 보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케이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결혼이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온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실제 결혼 생활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얼마 전에 72년생 그 초혼 남성인데 하도 얼탱이가 없는 소리 하길래 제가 한 소리 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나이가 53세인데 초혼 남성이래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재혼에 아이 있는 여자는 싫고, 재혼에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 초혼인 여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베트남은 어려울 것 같고 라오스나 미얀마로 갈까 생각을 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포커스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얘기해드렸는데, 요점은 이거예요. 이게 결혼을 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거, 그 중에는 내 결혼의 만족도도 있지만 어떤 아이 교육이나 와이프의 만족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에서 수준 있는 재혼이 라오스나 미얀마보다 월등히 낫다. 그 조건에 연연해서 라오스 미얀마 가셨다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좀 얼탱이 없는 소리 그만합시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보통 보면 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현명한 판단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제결혼 업자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완벽하게 라오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진행한다고, 우리 업체에서 진행하면 피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라오스에서 살아보기를 했어요. 라오스 진행을 한 3년이라도 해봤어요. 그 회사 연역이 3년도 안 되는데 무슨 자기가 라오스 전문가이냐 미얀마 전문가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라오스 미얀마 진행하시는 분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럴걸요. 지금 라오스 미얀마 국제결혼 문제 심각합니다. 가시려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영포티들 40대 후반, 50대 초반, 중반 이 나이에 있는 초혼 남성들, 국제결혼의 리스크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거는 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는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 조건에 갇혀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볼 줄 몰라서 그 확률 낮은 초혼의 어린 여자, 나이 차이도 너무 심한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과연 뭐 몇 프로나 성공하겠어요. 나이 차이 줄이고 재혼이라도 사람 됨됨이가 된 그런 여자 만나야죠. 찾아보시면 재혼 중에 아이가 있어도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조건의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낫고,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생각의 수준은 아무리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결혼 생각하실 때 적어도 나와 말이 통하는, 나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여성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 이 결혼 잘못했네 갑자기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생업체가 얘기하는 라오스나 미얀마 국제결혼의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라오스 미얀마가 국제결혼의 대세인 양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인생 뭐 한 1년만 살고
그다음부터 안 사실 거예요? 라오스 미얀마 국제결혼의 가장 큰 맹점은요, 결혼생활 유지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왜? 신부들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의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데 힘들고, 또 어떤 부부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나, 또 교육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노후 준비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동떨어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근시안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업자에 놀아나는 그런 본인의 수준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가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 하면서 마루타 되지 마시고, 검증이 된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 나오는 업체랑 진행을 하시던가, 그것도 어려우시면 차라리 기미사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설프게 라오스나 미얀마 가서 마루타 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